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 제가 요번은 계속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전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중계약. 예. 네, 그래서 그 전세 이중계약을 사기를 좀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예. 이걸 좀 대처하는 방법, 뭐 예방 및 사후 대책 이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주로 부동산 그 중개업자가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중간에서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집주인은 이제 월세 받기를 원하고, 이제 세입자는 이제 전세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개업자가 아예 등기부 자체를 변조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또 하나는 집주인이라고 중개업자가 소개를 하지만은 사실은 엉뚱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중간에 그 보증금을 챙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이제 보면은 등기부를 이제 변조하는 건데, 그 사례가 2019년도에 그 인천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기 사건으로 해서 피해자가 47명이 24억 원을 당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집주인이 이 오피스텔인데 이 중개업자한테 월세를 놔다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람을 물색해서 이제 그 집에 그 오피스텔에 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전세 계약, 자기가 이제 집주인인 것으로 등기부 위조, 그 변조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제 집주인이다 그러면서 그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이렇게 취한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집주인한테는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월세 계약을 한 걸로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변조하고 그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47명이 24억 원을 이제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했지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제가 하나 샘플 가져왔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대부분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제 그 재산 관계,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진짜 지금 이 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못하면 이렇게 이제 4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기 예방 강의할 때 첫 번째 덕목이 상대방 말을 재고하고 확인하라. 그러니까 확인하라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 들어가는 게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게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인터넷 등기소에 한번 이렇게 계약하기 전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넣을 때, 그다음에 잔금 치르고 나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차 그 보호법에 의하면은 전입 신고하고 그 확정 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효력이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그 같은 날, 그러니까 같은 날 한 사람은 거기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또 세입자는 거기에 확정 일자까지 받아도 이게 하루의 차이가 나죠.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설정한 당일날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상 그 확정 일자는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니까 하루 차이 때문에 그 인천에 사시는 어떤 분이 평생 모아놨던 그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다 그 순위가 하루 밀리는 바람에 날리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등기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검사님 답변 초반에 들었던 것 중에서 놀랐던 게, 집주인이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서 저는 보통 이중계약이라 하면 집주인이 좀 속이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더 많다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인천 사건도 공인중개사가 결국 사기를 친 거거든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지금 아마 실형 살고 있는데요. 그럼 실형 살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미 돈 뺏기기 전에 그냥 예방을 먼저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있다고 하셨고 이제 다른 사람을 집주인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또 바로 또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예. 바로 이어서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얘기하실 게 이제 다른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많이 들었던 사례라서 어떤 좀 다를 게 있을지 그게 더 궁금해지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00년 그 창원에서 이제 났던 일인데요. 좀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이제 월세를 놔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기친 건데 중간에 이제 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을 진짜 집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입자하고는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하고는 세입자가 바빠가지고 올 수 없어서 자기한테 위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집주인과 관계에 있어서는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차인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원래 전세 계약을 위임한 게 아닌데 이제 그 전세 계약서를 하니까는 그 월세 계약서 위조, 전세 계약서 위조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위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150명이거든요. 창원에서 150명이 73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막으려면 이제 집주인이라고 소개했던 사람 이제 신분증을 봐야죠. 신분증을 보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맞는지 이름하고 다 일치하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그걸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겠지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신분증도 위조하지 않습니까? 몇만 원만 주면은 인터넷에 가 보면은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 위조하면은 어떻게 하면 뭐 돈 주면 다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위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위조 여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증인 경우는 1382. 그게 뭐냐면 주민등록 번호가 13자리라 13자리를 빨리 알려줘 이런 뭐 얘기겠죠. 1382를 치면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뭐 입력하라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정부 24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신분증 진위 확인 이렇게 치면은 그 확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드시 그 보증금 아니면 뭐 그거를 갖다가 집주인으로 된 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야 돼요. 가끔 사건들 보면은 중개업자가 자기가 중간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받는 사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가 터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으로 된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집주인이 이제 이 중개업자한테 뭐 이걸 월세를 놔달라고 하면서 뭐 위임장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 위임장을 악용을 해가지고 전세를 놨다면 그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만약에 그 집주인이 그 중개업자의 범죄 행위에 약간 함이 있어가지고 과실이나 이런 게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집주인은 책임이 없고 그렇게 그 위조한 행위자인 그 중개업자만 책임을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게 사기죄하고 문서 위조 행사 뭐 이런 걸로 좀 복잡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잘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검사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예방법이나 대책 그리고 이제 안 속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미래에 이제 저도 뭐 계약을 또 하고 막 그럴 텐데 속지 않도록 좀 잘 숙지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있어가지고 고의나 과실로 그 이제 손해를 가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뭐 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책임지는 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큰 그 도움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그 보험 가지고는. 그렇군요. 보험도 이제 그냥 금액이 크지 않을 때나 좀 도움이 되고. 네. 결국에는 이제 검사님이 매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방만이 살 길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